김현정의 뉴스쇼 총선 특집 화재 지역구 격전지 대토론. 오늘은 경기도 화성을로 가보겠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에서는 대기업 출신 영입 인재들을 후보로 내세웠고요. 제3지대 정당에서는 당대표가 나왔죠. 그래서 어느 곳보다 주목받고 있는 관심 지역. 이 화성을의 특징이라면 주민 연령, 평균 연령이 34.7세, 가장 젊은 지역구입니다. 경기 화성을 지금부터 3자 토론 시작을 해보죠.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토론에 임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두 분의 후보는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고요. 한 분은 후보자 요청에 의해서 전화로 연결한다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영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화로 연결이 돼 있고요. 이어서 기호 2번 삼성반도체연구원 출신의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제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이어서 기호 7번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이준석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토론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제 왼편에 앉아 계세요. 세 분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호님. 안녕하세요. 한정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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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순서를 먼저 제가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각 후보 출마의 변 듣고요. 그다음에는 한 명의 후보자가 주어진 시간 안에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주도권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이어질 텐데요. 발언 순서는 돌아가면서 할게요. 즉 출마의 변에서 기호 1번부터 시작했다면 그다음 주도권 토론은 기호 2번부터 시작하고 마무리 발언은 기호 3번부터 가는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선관위 토론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들은 하지 마시고요. 후보님 괜찮으시죠? 이 후보님 괜찮으시죠? 예. 자, 그럼 세 후보 출마의 변부터 가보겠습니다. 왜 나 아무개가 경기 화성을의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가? 먼저 기호 1번 공영훈 후보님, 왜 공영훈이어야 합니까? 답변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생활비 폭등을 초래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화성 발전을 확실히 앞당기는 실력파를 뽑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증된 경제 전문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로 정치를 변화시키고 진정한 정치 신상품으로 우리 정치 문화를 확 바꿔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혁신도시 동탄을 위해 5대 비전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집도 역세권, 편한 교통 프로젝트. 두 번째, 경기도 8학군 동탄, 공교육 인프라 확대. 세 번째, 건강한 동탄 가족을 위한 내 집 앞 대학병원 시대. 네 번째, 혁신성장 동탄의 미래차 반도체 융합 클러스터 조성. 다섯 번째, 프리미엄 동탄의 완성, 맞춤형 문화복지. 이 5가지입니다. 제가 약속드린 동탄 5대 비전 꼭 지키겠습니다. 저는 일해본 사람, 바꿔본 사람입니다. 능숙하고 신속하게 동탄의 비전과 자존심을 여의도까지 막힘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강한 민주당과 함께 화성시청, 경기도청 그리고 인근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동탄 발전을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동탄 프리미엄을 꼭 완성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호 1번 공영훈 후보 1분 30초간 출마의 변 말씀해 주셨고요. 기호 2번으로 가죠.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왜 화성을의 나 한정민이어야 하는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정민입니다. 정치인을 뽑을 때는 3가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가? 둘째, 우리 지역을 잘 아는가? 셋째, 약속을 실천으로 지키는가? 저는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믿음 아래 대학원에 진학해서 소재 연구를 했고 삼성전자 입사했습니다. 출마한 이유도 정치와 기술이 협력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동탄 신도시에 10년 거주하면서 어디에 교통이 제일 안 좋은지, 주민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디인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도시 동탄에서 어떠한 사람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가졌는지,
당선되어 놓고 정부와 싸우는데 몰두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모두를 검토하시면 한정민이라는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에 앞서서 비대면 전화토론을 하시는 공영훈 후보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토론사에 유례없는 역사를 쓰신 폰영훈 선생님께서는 공정하게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 조금 남았는데 여기까지 기호 2번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의 출마의 변이었습니다. 기호 7번으로 가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왜 화성을에 나 이준석이어야 하는가? 가시죠.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이번에 제가 동탄에 출마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함께하고 있는 도시, 동탄의 매력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탄은 지금 자라나는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시에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동탄이 다른 경기도 근교의 배드타운처럼 이제 사실 정체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GTX가 개통되고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화가 이제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문제들에 그치지 않고 동탄의 사통팔달 교통망을 형성하고 동탄 시내 교통망도 중요하다 봅니다. 이런 부분 잘 관리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후보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저 이준석이라 생각하고요. 사실 오늘 제가 GTX를 타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GTX라는 것도 사실 1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서울 목동까지 오게 됐는데요. 굉장한 기회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연계교통망을 확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동탄은 시범단지 인근에 동탄역 주변에 지금 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고 나머지 뭐 목동, 신동 그리고 또 산척동 그리고 또 송동 이런 장지동 이런 곳들은 연계교통망이 잘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꼭 챙겨가지고 동탄역 인근에 불고 있는 그런 부동산 훈풍이나 이런 것들이 동탄의 나머지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준석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10초. 필요한 내용을 잘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동탄의 문제가 앞으로도 중앙 언론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호 7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까지 각 후보의 출마하면 왜 나여야 하는가 여러분 쭉 들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는데요. 새 후보들로부터 상대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첫 질문만 제가 대독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주도권을 준 후보가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돼요. 각 후보에게 드리는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간 주도권 쥐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딱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하나는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던진 후에 답변을 최소 30초는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30초는 보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후보들 간의 음성이 10초 이상 심하게 겹치면은 제가 끼어들어서 제지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의 주도권으로 시작하지요. 한정민 후보의 첫 번째 질문은 이준석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 질문만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께서는 지난번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거론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민심을 전달하면서도 동탄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실로부터 국토교통부까지 찾아가 인프라를 끌어올 자신이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도 국회의원이 되시면 동탄에 꼭 필요한 교통, 교육,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결국 정부 여당과 협력을 하셔야 할 텐데 그러실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준석 후보 답 주시죠. 예, 사실 협력이라고 하면 협력일 것이고요. 또 반대로 설득이라면 설득일 것이고요. 또 그런 상황을 강제하는 것도 능력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교통과 교육 인프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뭐 한정민 후보도 관심이 있으시지만은 GTX-A 정기권이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 같은 지방 정부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후 동행 카드가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셨겠지만은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서 지하철 버스가 같이 사용되는 정기권을 공약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역할을 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지금 기후동행카드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의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제가 어디에 연락해가지고 그런 걸 협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책적인 연계라는 거는 다양한 주체랑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 경로와 그리고 인맥을 다 갖추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교육 인프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정민 후보님 그 공보물 오신 걸 봤는데 임태희 교육감님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의 많은 교육 문제 풀어가겠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임태희 교육감님은 당파적인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고요.
임태규 교육감님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2010년도에 정치하기 전에 이준석이 교육봉사단체 할 때 그때 청와대에 계시면서 이준석을 발굴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태희 교육감님과의 사적인 어떤 인연을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협력 관계나 신뢰 관계는 제가 더 잘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에 대해 가지고 뭐 합리적인 의문 제기라 생각하고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한 후보님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10분간. 예. 그런 인맥이나 그런 것들 굉장히 잘 아시는 것들 또 부럽고 굉장히 잘 하실 거라고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님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아요. 꼭 그래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항상 이슈화를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권 심판을 많이 주장하시고 저도 동탄 주민으로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정권에 실망하신 부분 많이 있는 건 알고 있고 저도 좀 쓴소리도 할 생각인데 사실 낮에는 뭔가 대통령을 욕하고 밤에는 실무자를 찾아가서 협상을 한다는 것이 제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는 좀 많이 어려워 보여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를 좀 자세히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할 말을 하면서도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할 말을 하면서도 지선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지 그걸 굳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무조건 굽히고 들어가고 무조건 좋은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러던 정치인들 각자 지역구 선거에 가가지고 지금 고전하고 있는 모양새를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정민 후보도 저와 같이 정치를 해나갈 동면배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권장해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같이 지적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최근에 담화나 이런 모습 저는 좀 보기 안 좋았습니다. 지금 물가나 민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또 어제 또 결국에는 본인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시려는 모습 이런 것들 동탄 주민들 제가 만나본 분들은 대부분 좀 젊은 정치인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지적해줬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삼성전자에 있을 때도 노사협의위원을 하면서 회사랑 정말 부던하게 많이 싸웠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좀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께서는 노원에서 3번 출마하시고 이번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 대구까지 다양한 지역을 검토하시다가 동탄에 오셨어요. 근데 슬로건도 이제 동탄과 끝까지라는 슬로건 사용하고 계신데 혹시 낙선하시더라도 동탄에 계속 거주하실 것인지 그리고 동탄을 정치적인 발판으로 삼으시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를 뛰면서요. 지역구를 옮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계동에서 제가 선거를 뛰려고 하니 저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지방의원들 제가 당선시킨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저 개인이 아니라 그분들의 가혹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당원들에게도 제가 차마 다른 색깔 옷을 입고 그분들과 마주쳐서 선거운동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상계동과 가장 닮아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30년 전에 상계동이 신혼부부가 정말 희망을 키우던 동네였던 것처럼 동탄이 지금 그런 도시라 생각해서 저의 그 경험이 동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왔고요. 저는 제가 동탄에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동탄을 잘 알게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단지나 아니면 동탄역 인근은 많이 발달했는데 저쪽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구동, 신동, 신주거단지 이런 쪽이나 이런 쪽은 앞으로 교통이나 교육 쪽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 스스로가 이제 그쪽에 입주해가지고 제 거주하면서 한번 문제들을 풀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후보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네, 사실 구동 8동이 굉장히 배드타운화 되어 있고 구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아주 많은데 1차선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에 거주하시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슈와 관련 얘기도 했으니까 이슈와 관련해서도 공영훈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3분 남았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공영훈 후보께서는 저는 이슈화를 잘 못하는 분이라는 좀 편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전국적인 이슈를 좀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공직자 1 덕목이라는 것이 청렴인데 2017년에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호재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시고 규제 발표 전날에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하시고 똑버스 확대는 좀 재직하시던 회사와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동탄 주민분들께서 공 후보가 청렴하다고 볼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혹시 들리시나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공영훈 후보님 답 주시죠. 예.
먼저 설명이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규정을 다 맞추고 세금도 전부 납부했지만 그와 별도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 이런 점을 송구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공직에 나온 입장에서 앞으로 더 높은 기준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제3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 좀 여쭤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그리고 한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거를 빌딩 30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빌딩 아니고요, 다가구 주택이고요. 그리고 이거 재개발 대상 지역이잖아요. 재개발은 핵심이 그 집 허물어서 아파트 받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비율로 그 조합주택에 한번 여쭤보시면 알 텐데, 나중에 32평 아파트 받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한 10년 뒤쯤 32평 아파트 받게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낡은 주택. 그래서 빌딩 30억 이런 좀 허황되고 과장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은 실제하고 맞지 않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버스 2분 남았습니다. 똑버스 말씀하시는데, 똑버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때 수요 응답형 버스 개발 지식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 충돌을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우리 한정민 후보님 반도체 칩스법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삼성하고 이해 충돌 챙깁니까? 안 챙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거를 공익을 위해서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셔야지, 어떤 자기의 경력을 잘 활용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저는 건물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다. 시세가 많이 차이가 난다, 살 때와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죄송한데, 사실 한 후보님도 그렇고 이 후보님도 아파트 가지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 후보님은 재건축해가지고 4배 올랐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도 10년 뒤에 받게 되는데, 10년 뒤면 이준석 후보님이나 한 후보님하고 나이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너무 과장해서 계속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제가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년 뒤면 아마 30억짜리 건물은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불로소득으로 큰 이익을 얻은 분은 주권자의 대리인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실정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0초. 제가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몇 번 다시 겸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잡겠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세금이나 규정 이거는 다 지켰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민간인 시절에 제가 있었던 게 규정을 다 지키고 세금 낸 거, 그렇지만 공직자로서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눈높이에 안 맞는 거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10분간 한정민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토론 마쳤습니다. 한 10초 정도 초과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제 두 분이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주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자는 개혁신당 기호 7번 이준석 후보인데요.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도 역시 10분이고요. 이준석 후보도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만 제가 대독을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맺고 끊고 다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이준석 후보의 첫 질문은 민주당이군요. 민주당 공영훈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공영훈 후보님의 아빠 찬스 논란이 연일 화제입니다. 아직 전역도 하지 않은 22살 아들에게 30억 건물을 증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도 세금은 적법하게 다 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익숙한 해명입니다만 나아가서 공영훈 후보에게 또 묻습니다. 30억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실 때 증여 가액은 얼마였습니까? 라고 물으셨네요. 공 후보님 답변 주십시오. 네, 먼저 제3, 제4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금 다 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선
질문을 이준석 후보 측에서 제출한 질문을 읽어주신 것 같은데 예. 우선 30억 건물이라는 단어 그 용어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건물 아니고요. 다가구주택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 허물어서 받는 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32평짜리로 지금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뒤에요. 이준석 후보는 본인도 4년 전에 그 아파트 매입해가지고 재건축해서 4배 올랐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한 적 없습니다. 예. 우리 아들도 그 아파트 받을 10년 뒤에는 이준석 후보하고 나이가 비슷해집니다. 32평짜리 아파트 제가 세금 다 내고 정리한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너무 과장되게 예, 계속 프레임 씌우기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지금 자꾸 물타기 하려고 하시는데요. 노원구에 계속 출마하고 살아온 고향이 노원인 사람이 3억 주고 아파트 사가지고 재건축 비용이랑 잡비 들여서 3억 정도 더 넣은 다음에 그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폭등으로 12억이 된 것과 지금 성수동과 아무 인연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교롭게도 회사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이 다가구 등 뭐든 매입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택으로 재산 증식하신 거는 완전 다른 문제인데 기껏 찾아내신 반론이 이거라고 한다면은 참 제가 봤을 때 민망한 것 같고요.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룡 후보님, 혹시 아드님 말고 자녀분 중에 다른 분이 혹시 성수동 해당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게 있으십니까? 이준석 후보님, 이번 선거를 무슨 지금 분탕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 왜 질문을 분탕질하죠?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여쭤볼게요. 저도 답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님 4년 전보다 자산 15억 늘으셨죠. 예. 그런데 세금 4천만 원밖에 안 냈더라고요.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겁니까? 답변 드립니다. 자, 제가 늘어난 자산이라고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원의 재건축된 아파트가 자산이 늘어난 것이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자산이 좀 늘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국 해당 자산들은 양도세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증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 아파트 제가 팔면은 제가 양도세 내겠죠. 그런데 그런 걸 지금 뭐 재산세는 당연히 더 냈고요. 그런 부분 지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질문 드린 거 빨리 답해 주십시오. 그 아파트 가격 9억 아니 질문에 답을 안 하시면 사회자가 제지해 주셔야 됩니다. 주도권 토론입니다. 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니요, 지금 그건 나중에 질문기 있으시지 않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제 말씀 드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본인의 주도권 토론을 사시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말씀할 기회가 있잖아요. 아니요, 본인이 주도권을 따시는 거죠. 자, 고 후보님, 그럼 그 부분은 주도권 시간 잠시 후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요. 지금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 계속해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선거를 도대체 분탕질하러 오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아파트 가격 9억 오른 거 말고도 남는 돈이 가까이 7억 가까이 또 증가한 게 나와요. 그거 본인이 코인 투자해서 벌었다고 계속 자랑하셨죠, 언론에. 제가 선거 3번 할 정도의 돈을 코인으로 모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확인된 사실은 그렇죠. 확인한 대로 보면 되는 거고요. 제가 묻고 있는 걸 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성수동 재개발 구역에 자녀분 중에 또 다른 분이 혹시 주택을 보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제 질문을 먼저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제 질문 시간인데 왜 자꾸 질문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사회자 제지해 주셔야 되고요. 시간 다시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해 주십시오. 설명 드린다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9억 오른 거 빼고도 7억이 고 후보님, 그 상대에 대한 질문은 잠시 아니에요. 후 주도권 토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때 하시면 되겠고 일단 답변 주셔야 그다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공직자 선거법상 공개할 수 있는 재산은 다 공개가 됐고요. 그와 관련돼서 자꾸 이런저런 꼬리 물기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왜 답을 못 하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지. 답변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규정에 따라서 등록된 공개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공개하는 거고요. 이준석 후보 본인도 아빠 찬스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농지법 이야기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아버지 재산 공개 거부했잖아요. 그건 고지거부 당연히 독립생계는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본인한테는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고 저한테는 또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세요? 고지거부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고지거부 의무가 있는 걸 본인은 고지거부 해놓고 저보고는 공개하라 그러고 이게 무슨 불규칙한 불균등한 그런 기준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 매입하신 토지에 대해서 그걸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일반인들은 정당하죠. 그렇지만은
본인은 그 아니 이런 집권당 주도권 토론이 대표를 어디 했잖아요. 있습니까? 이런 주도권 토론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집권당 매너 대표를 없으신데요. 했잖아요. 집권당 대표하면서 과세 자. 공백 이용해서 포인트를 자,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때 안 그거 했습니다. 자, 정당합니까? 네거티브 하지 마시고요. 자, 보세요. 아니, 그 본인이 지금 네거티브 하고 아니 있잖아요. 질문에 답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도권 토론에서. 이건 굉장히 그래서 민망한데요. 제가 질문에 답변 드렸잖아요. 똑같은 기준으로 재산 공개하는 거라고. 아니 드세요. 자, 그러면 오디오가 10초 이상 본인도- 겹치면 제가 제지하게 돼 있어서요. 직계 자, 존속 공영 공개 후보님. 거부했잖아요. 본인 주도권 토론 시간 아니신데 하나도 답을 안 하세요. 자, 왜 말을 못 하십니까? 지금 자녀 말을 중에서 못하는 게 성수동 아니라 재개발 지역에 오직 주택을 다른 걸 보유한 게 있느냐 똑같은 답해 기준으로 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똑같은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 기준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후보님, 제가 잠깐 좀 네. 끼어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 라디오로 여러분들께 께서 들으시는데 오디오가 너무 겹쳐서 토론을 청취하시는데 좀 우리 유권자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본인이 네. 공개 안 하시니까 제가 자, 공개해도 다시요. 되겠습니까? 공무원님? 아니 본인이 그 가진 기준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요. 제가 제 딸 이야기를 또 계속 하셨는데 딸이 있군요. 딸 얘기 전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딸 이야기 하셨잖아요. 본인 딸 전 자녀 이야기하고 얘기했는데 또 딸 이야기하고 얘기 가족 하셨네요. 이야기 다 하시더구만. 딸이 보유했다고 딸이- 시인하셨네요. 예? 딸이 보유한다고 시인하시는 거네요. 뭘 딸이 보유한다고 시네요. 없으면 제가 없다고 하시면 되는데 딸 공개를- 얘기한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제 딸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시니까 예. 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 딸은 결혼한 지 오래됐고 그다음에 저기 직장 생활한 지 지금 9년째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고지 거부돼 있잖아요. 제가 그거에 그건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자꾸 아니, 고모님 말씀을 자꾸 이러시면 곤란한데 검증을 회피하시는데 제가 물어본 건 딱 한 개였습니다. 혹시 자녀 중에서 성동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이 또 있느냐? 왜 말을 못 하십니까? 아니 고지 거부 의무가 있고 고지 거부 권리가 있잖아요. 공개 거부 권리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네, 등기부 뽑아보니까 나오는데 독립해서 다른 딸에 대해서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계속 공개하는 아니, 제가- 그 딸은 어떻게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본인도 그러면은 아버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재산 청문회하지 공개 말까요? 거부했잖아요. 예? 앞으로 장관이나 이런 사람 청문회하지 말까요? 앞으로? 저는 장관 아닙니다. 국회의원 제가 하시려는 장관 거잖아요. 출마합니까 지금? 고지 거부 의무에 따라서 본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니 그런 거 다 저는 무시하고 그럼 본인은 아버지 재산, 아니 어머니 재산 공개 거부했잖아요. 아니 그럼 제가 이로 그 말씀드릴게요. 기준에 따라서 공개 거부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고지거부라니까요. 똑같은 기준 공개부가 적용해야죠. 아니라. 자, 그다음에 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말씀드리면은 뭐 사생활 보호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니, 사생활 보호는 하셔야죠. 예? 당연하죠. 선거할 때 마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분? 김건희 여사 장모나 이런 사람들 고지보부하면 안 계실 겁니까? 거기는 지금 공직을 맡고 있는 거고 지금 저는 장모가요? 아직 민간인 신분이고 장모가 공직에 공직을 맡고 도전하는 있어요? 입장이고. 예? 장모가 공직을 맡고 있어요? 아니 거기 대통령 예? 가족 이야기 하는 거죠. 본인은 본인 공직을 가족 이미 얘기하지 맡고 말라면서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의정활동하셔가지고 양평고속도로니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캐실 수 있겠어요? 자기 근데 딸에 대해서는 절대 사생활 보호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권 심판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나중에 거기- 장관 청문회 하실 수 거기는- 있겠어요? 거기는 공직을 이미 맡고 있고 세금으로 저희 급여를 받고 그다음에 세금을 운용하는 분이고 저는 이미 지금 도전하는 민간인 신분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윤석열 그래서 후보 시절에 1분. 장모나 김건희 여사 공격 안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 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민간인 신분에 그런 이야기를 할 입장에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저한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고 다 장모도요?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요? 장모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지금 신분이 다르잖아요. 아니 후보 시절에 공격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주당에서? 제가 공격을 했습니까? 예? 제가 공격을 그럼 자 그럼 했냐고요? 미래 얘기해보자. 앞으로 그러면은 어느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나 아니면은 뭐 다음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공영훈 후보님 만약 의원이 되셔가지고 상대 후보를 검증해야 된다 그럴 때 딸이나 장모나 30초? 아들에 대한 아주 유의미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질의 안 하시고 사생활 다 보호해 주실 겁니까? 아이고 참 계속해서 네거티브로 일관하시는데 선거 이렇게 분탕질 만들지 마시죠. 그리고 법적으로 민주당이 그럼 법적으로- 선거 내내 분탕질했군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준석 후보님 그렇게 법적으로 기중잣대 들이대지 마시고 그러면 본인
재산부터 다 본인 종속 재산. 그러면 더 이상 들어볼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자, 마무리요. 야, 한정민 후보님께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니 무슨 시간을 다 부인하다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중간에 끼어든 시간을 빼고 그리고 아까 한정민 후보께서 10초 초과하신 시간까지 더해서 지금 10분인데요. 이 다음 이거 지금 후보 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여서 그 안에서 운용을 하셔야 된다는 방침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런 단어는. 예. 가능하면은 질문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로바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실 생각이면 안 하신다라고 해야 그 다음이 좀 넘어갈 수 있다는 거는 제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공영훈 후보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순서인데요. 가능하면 제가 끼어들지 않고 가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훈 후보의 질문은 한정민 후보를 택하셨네요. 첫 질문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 총선이다라는 민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정민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민 후보님. 네, 우선은 주도권 토론인데 질문보다는 주도권 답변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총선의 정권 심판 총선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이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쏙 드시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 여당은 엄중한 민심을 분골쇄신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공영훈 후보께서도 뭔가 답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한 번쯤 짚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여권과 야권의 차이는 자기 반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휴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와 입시 비리로 2심에서 유죄까지 받은 조국 대표는 인정과 반성은커녕 선거에 출마하고 윤석열 정부를 관련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덮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에 반해 정부는 국민의 아쉬움이 제기되면 이를 받아들여 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께서 어느 당이 더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 네, 답변 시간이 40초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동탄 주민의 중부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동탄 주민의 70% 가까이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조혜진 삼선 의원이나 함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또는 탈당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국민 70%, 우리 주민 70% 그리고 여당 내 중진 의원과 후보 이런 분도 대통령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탄 주민으로서 동탄 주민분들과 굉장히 동기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동탄 주민분들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드시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고 같은 당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동탄 주민분들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공영훈 후보께서도 방금 질문에 아니라고 한마디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사실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사기 대출, 음란 발언, 쌍욕, 재판 불출석, 동봉투, 입시 비리를 저지른 당께서 할 말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격언이 있고요. 티끌을 보지만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예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역질문 드리고도 싶습니다. 네, 일반론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동탄 주민들의 70%가 이렇게 정권 심판에 대해서 아주 비등한 여론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진짜 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이 확 줄어서 성과금을 못 주는 회사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 실질임금이 15개월 연속 감소했고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윤 정부 취임하기 전 민주당 정부 말기에 35,000불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3만 불로 떨어졌어요. 3만 불 수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갑이 다 얇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죠. 그래서 사실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너무 힘든 겁니다. 이런 게 지금 이 주민들이
윤 정부 심판해야 한다. 경제정책 이거 반드시 평가해서 바꾸도록 해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준석 후보님, 윤 대통령 가족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 장모님은 범법 행위로 지금 유죄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범법 행위가 있었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서 세금을 집행을 하고 세금으로 모든 걸 운용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당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는 한 적이 없지만 저와 관련된 거는 제가 불법 행위 한 것 없는 걸로 이미 나와 있고 세금 다 낸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네거티브로 모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 딸은 저는 가족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지 거부된 거는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직장 생활을 맞벌이 부부인데 직장 생활을 9년 했고 그래서 최근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장만을 했어요. 법적인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제가 다 낸 걸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세금 그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19년이나 맞벌이 부부로 직장하는 사람이 자기 19년을 맞벌이 하셨다고요? 예? 19년 맞벌이를? 9년. 예. 네, 9년을 맞벌이 부부를 했고 거기에서 그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다 구매를 한 거고 그거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절차상으로나 세금상으로 단 1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족의 사생활을 너무 있잖아요. 덜쳐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 그런 식으로 난도질 하시면 안 된다. 난도질한 적 없습니다. 1년을 물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22억 주택. 지금 딸 해가지고 계속 과장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선거를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3분 남았습니다. 제발 정책 선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은 제가 더 많이 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 후보님. 예. 코인 투자 마치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아까 집값 오른 거 빼고도 그러면 7억 가까이가 증가를 했죠. 그 7억에 대해서 공후보님 거의 7억에 대해 해당되는데 잠깐만 자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마치 정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일반인이면은 문제 없죠. 그런데 4년 기간 동안에 여당 대표도 했잖아요. 그리고 공당 대표를 하시잖아요. 그 과세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논의하는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공인 신분으로 코인 투자, 과세 공백해서 코인 투자한 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거기에 6억, 7억 이익 내고 한 거는 맞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15억 증가했는데 세금 고작 4천만 원 낸 거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자,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민간인 신분으로 있으면서 세금 다 낸 것도 눈높이에 안 맞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님은 이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니까 미안하다 말씀하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시간을 다 지워버리는 전략으로 토론에 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코인 투자해가지고 수익 금액 낸 규모는 거의 정확하게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팔아야지 제가 세금을 내죠. 재산세 그대로 내고 있는 거고. 코인 과세 공백. 코인은 민주당이 법안 발의해가지고 비과세했잖아요. 아니 당 대표로 있으면서 한 거 그게 정당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코인 비과세인데 자발적으로 세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세금 안 낸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과세 공백을 이용해서 한 행위 당 대표가 똑같은 얘기 반복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면 자 성수동에 아니 그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2억 주택인데 결국에는 맞다고요. 그러면 그게 22억 주택인데 결국에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출 한 10억 끼고 그다음에 전세까지 껴가지고 샀다 이런 걸 영끌 갭 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연골 갭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규정에 문제 없는 거. 공교롭게도 성수동에다가 연끌 갭 투자를 그 딸 부부가 선택해가지고 했다.
그 본인 직장하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동안에 직장 출퇴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은 이 안에 그러면은 전혀 지원이 없으십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 모든 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절차가 이루어졌고요. 지원하셨군요. 일부 정려가 있었는데 정려세 다 냈습니다. 예. 아주 클리어합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들한테는 집 한 채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30억 정도 가액의 주택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주거는 저한테 있죠. 그래서 따님에게는 제가 비슷한 생각을 하신 적이 없는지. 그 이준석 후보님,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제 주도권 때는 난리치셨잖아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 주도권이니까 잠깐 들으세요. 제 주도권 때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지난 대선 때 이준석 후보님 정권 심판 이야기 양두구역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개고기를 팔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교하면서. 예. 그런데 지금 동탄 주민들이 이 후보가 총선 끝나면은 언제 국힘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자기가 사과는 안 하고 정권 만드는데 도와준 거에 대해서 사과는 안 하고 정권 심판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답변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동탄에서 개고기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전 윤석열 대통령 팔고 있지 않고요. 저는 본인이 스스로가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후보로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도 옳은 선택지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뽑았던 잠시만요. 겁니다. 제가 세 분이 다 동의하신다면 여기서 라디오 본방송을 끝내고 한 5분 정도만 더 마무리 발언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공영훈 후보 괜찮으십니까? 5분 정도? 마무리 발언요? 예, 마무리 발언 시간이 지금 확보가 안 되네요. 예. 그러면은 광고가 나가고 나서 유튜브로 마무리 발언 시간 제가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요. 저희가 시간을 딱 맞춰놨는데 조금씩 오바가 되다 보니까 마무리 발언 시간을 제가 확보를 못해서 유튜브로 마무리 발언을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세 후보가 다 동의하셔서 제가 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화성을 3명의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은 저희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약을 넣어도 좋고요. 아까 못다 하신 답변을 넣어도 좋고 질문을 넣어도 좋고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분 30초. 이번에는 기호 7번부터 갈 시간이죠. 기호 7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부터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오늘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유권자분들은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본인의 허물이 많은 사람, 또 공개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사람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도 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영훈 후보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겠냐 물었는데 그걸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권 심판을 하려면은 본인 스스로가 강해야 되고 떳떳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체제에서 공영훈 후보께서는 전략공천 받으셨기 때문에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때때로 할 말을 하지 못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탄 주민들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할 말을 하고 그것도 정확하게 딱 패부를 찔러서 할 수 있는 저 이준석에게 역할을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동탄이 발전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너무 실망스러웠고요. 공영훈 후보님께 공개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토론을 더 자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YTN에서 TV 토론하는 거만 무산되었고 오늘도 이 김현정 뉴스쇼에서 제 주도권 토론을 어떻게든 사실상 질문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이런 식의 정치로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뭔가 무마시키고 덮는 역할을 하시면서 언론 홍보 담당 사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동탄에 뭘 만들고 가져오고 이런 건 이런 떼쓰기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강하게 규탄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호 7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이어서 민주당 공영훈 후보 기호 1번입니다. 공영훈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30초 시작하시죠. 예, 마지막 마무리 말씀까지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이렇게 비방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시는군요. 우선 저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제 월급 통장에 지키는 그 액수의 50%를 매달 세금으로 납부해왔고 그렇게 클리어하게 제 재산이 만들어졌고 제가 자식들에게 일부 물려주는 과정에서 모든 규정과 세금을 다 냈다. 그렇지만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은 제가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려봤고요.
근데 이준석 후보께서는 그 당 대표를 하면서 과세 공백을 이용해서 코인 투자해놓고도 그거에 대해서 단 1원방구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그 적용하는 잣대를 남한테도 적용을 해라. 그리고 공정하게 해라. 저는 민간인 신분인데도 사과를 했잖아요. 그 말씀 꼭 드리고요. 이번 총선은 문은 정권을 심판하고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이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제 국가대표를 자임하고 있고요. 진정한 정치 신상품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탄에 일하러 왔고 일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합니다. 일자리 키워본 사람이 더 잘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보다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제 공보물이 여러분들의 집으로 다 배송되었습니다. 마무리. 공보물에 있는 동탄 5대 비전 꼭 읽어봐 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공영훈 후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마무리 발언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정민입니다. 토론을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영훈 후보께서 사실 준비한 발언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인 자신의 자식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이고 자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가족을 만들지 못한 동탄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좀 많이 슬펐고요. 아까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아주 높으니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는 동탄의 주민분께서 70% 이상 찬성하시는 동탄시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영훈 후보께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준비해 왔고 굉장히 동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던 동탄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속상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무 능력 사장님까지 올라가셨으니까 굉장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동탄의 한 사람으로서 동탄 주민분들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는 심플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한정민을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작을 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대표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여기 마무리. 있었고 앞으로도 여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정민을 기억해 주세요. 아니 그 유튜브니까 조금 자유롭게 이제 제안 한번 해보자면 한 후보님 혹시 이런 토론 한 차례 더 가진다고 하시면 응할 자신 있으십니까? 전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혹시 공 후보님도 혹시 이런 토론 한 번 더 하면은 자리 만들면 왜냐면 못 따르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이 후보님. 예. 계속 이렇게 물어뜯게 하려고 그 수법 반복하시려고 또 수법이요?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수법이요? 토론하자는 게 수법입니까? 정책 토론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신 겁니까? 예? 정책 토론만 하자. 지금 정책 토론만 해야지 무슨 지금 선거 며칠 남았다고 지금 계속 그런 네거티브만 해가지고 선거를 분탕질을 하세요. 아니 정책 토론은 응하신 겁니까? 정책 토론을 하셔야지 지금 며칠 남았다고 계속 지금 그렇게 분탕질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책 토론에 응하시는 겁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 사람들 다 인사하고 했어요. 제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전화 연결한 거고 라디오 토론이니까 CBS에서도 전화 연결 가능하다고 저한테 통보를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지역민 중시해가지고 지역민 만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상하게 네거티브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제 마무리하시죠. 공무님 저도 또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동탄에서 그러면 새벽 5시 하시죠. 자, 다음 일정 뵙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님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마무리 발언은 했습니다. 그걸로 토론은 일단 끝났습니다. 네. 두 분이 좀 네. 대화를 나누셨고 네. 오늘 사실은 세 분 다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선거가 8일밖에 남지 않아서 굉장히 바쁜 시간에 유권자들을 위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 분 함께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호 말씀드릴게요. 기호 1번 민주당 공영훈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그리고 기호 7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까지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공영훈 후보와 전화 끊었고요. 제가 뭐 나오신 두 분과 더 말씀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오늘은 토론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하고 나면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사회자가 제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예, 예. 사실은 이게 주도권 토론 뭐 이런 예, 게 예. 아니라면 제가 좀 자유스럽게 예, 끼어들어서 답변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뭐 제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주도권 토론은 질문을 하는 태도, 답변하는 태도, 혹은 회피하는 태도, 혹은 끌고 가는 태도 이것도 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답변은 30초 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10초 이상 겹치면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가능한 끼어들지 않았다는 거. 다만 아까 여러 번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진행이 안 될 때 딱 한 번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렇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주도권에서의 여러분의 그 판단을 돕기 위해서 제가 끼어들지 않았다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 얼른 가서 고생하셨습니다. 성공도 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